안녕하세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1년도 11월 달에 실시되는 수능 본고사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을 보려는 사람들이 수능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5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수능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울신문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이 교육과정평가원장 이름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능 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응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보면요, 국어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인데 공통 과목에서 75%를 나오고 독서 문학이고 그다음 선택 과목이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두 가지 중에 한 과목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합법과 작문을 택할 것이냐, 언어와 매체를 택할 것이냐를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수능 본고사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인데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수학 1, 2를 해서 75%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선택과목은 25%가 나오는데 학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률과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보았고 미적분, 기하는 이과 학생들이 나타났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이 수학에서 1등급을 많이 차지해서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목적이 뭐냐면 영어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사탐, 가탐으로 구분됐는데 이제는 사탐, 가탐 합하여서 17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목,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물리학,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그래서 사회 2개를 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국지리와 그다음에 세계지리를 택할 수도 있고 과학 2개 예를 들어서 생물과 화학, 생물 1, 화학 여기 생명과학 1과 화학 1을 택할 수도 있고 사회 하나 과학단과 한국지리와 그다음에 지구과학을 1을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수능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탐구 과목과 한국사 때문에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부정으로 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뭐 어느 걸 먼저 푸느냐 하는 그런 게 때문에 문제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갖는 그런 불리함을 없앴습니다. 또 선택에서는 사탐, 가탐을 택하거나 안 그러면 직업탐구를 택하는데 직업탐구를 택하려면 특성화고교에서 3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를 택할 때는 농업, 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 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에서 하나를 택하거나 2개를 택할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 산업기초, 인간발달 이렇게 해서 한 개씩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근데 한국사를 안 보면 수능 전체가 점수가 제공되지 않아서 수능 자체 응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은 과거는 상대평가인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그래서 뭐 아랍어를 택해서 대박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EBS 연계는 EBS에서 과도하게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간접 연계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연계율도 70%에서 50% 축소한다. 또 영어 지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접 나오는 경우를 없게 하겠다 등등 해서 그래도 EBS가 50% 정도 나오니까 EBS 연계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수능 응시 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 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신청한 내용을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재학생은 이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출신 고등학교는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모교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고 같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자기가 주민등록에 있는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가서 하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서 하면 되고 4개 영역일 때는 37,000원이고 그 다음에 6개 영역을 선택하면 47,000원이다. 근데 고3은 일단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전액 자기 통장으로 환불받는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상위 계층인 경우에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때 9월 모의고사를 신청할 때 백신을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백신을 신청 안 해도 백신을 안 맞아도 수능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그리고 일반 수험생,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라서 아마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끼리 시험을 보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에 따라서 24명을 하고 작년에 실시된 책상 칸막이는 올해는 아직 결제 안 났다. 이게 책상 칸막이가 좁아가지고 시험 보는데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능에 자기가 천재지변, 질병,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환불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렇게 환불 신청하며 관련 서류를 내야 된다. 11월 18일 수능인데 이때 수능을 안 본 사람들은 이때 신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성적 통지는 12월 10일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12월 9일 날 되면 이제 각 등급이 나오겠죠.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12월 10일 아침부터 수험생들에게 성적 통지표가 배부되는데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성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재학생은 12월 13일부터 재수생은 12월 10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13일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또 불편한 또 이게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아마 고3생들은 7월, 재수생들은 8월에 아마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고3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그 백신이 2주 간격이라서 아마 8월 말 이전에는 아마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수험생들을 위해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에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집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하고 점자 정보 2교시의 수학 영역에서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중증 시각 수험생들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 시험 시간을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변경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일단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스크에 익숙하게 된 거.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그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 칸막이, 작년에 책상 칸막이를 사서 연습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책상 칸막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혹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불 기간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교에 안 가서도 온라인으로 자기 성적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금액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그전에는 현찰로만 된 거, 카드가 안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8월 19일부터 9월 3일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모교에 가서 하거나 안 그러면 해당 사람은 교육지원청 이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두 번의 연습 기회를 통해서 EBS 연계라든지 그다음 제2외국어나 한문 절대평가, 그다음에 한국사, 그다음에 직업탐구, 그다음에 탐구 영역, 그다음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쪽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에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런 것이겠고 또 필요한 수능 원서 사진, 수능 원서 사진이 이제 이렇게 퇴짜 맞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수능 원서 사진도 미리 준비하고 8월 19일부터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기가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원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알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